제가 요즘 전반주까지 풍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명당터에 대한 산수에 대한 명당터, 그리고 집터에 대한 명당을 찾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재밌는 것으로 보여서 그 강의를 2달에 걸쳐서 들었는데, 내용도 재미있고 그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도 매우 좋은 분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법원을 다니면서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그 풍수라든지, 제 생각에는 이 풍수를 배우면은 작은 방편이지만은 좋은 일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강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더 큰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 작은 일들에 집착해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라는 그 회의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회의감도 제가 마음을 바쳐서, 부처님께 마음을 바쳐서 한번 해결해 보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지난주까지 그 강의를 마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마지막 그 강의 시간 끝나고 그 선생님이 판매하는 그 생기 있는 도자기라는 제품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그 금강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 초래하는 어떤 새로운 저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어제부터 제 집사람하고 마찰이 생겨서 지금 20시간째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그 법사님께 한번 미리 그 질문을 드리고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마 제 마음은 기왕 하던 공부니까 마저 끝내고 싶었고, 그 도자기 제품도 꼭 갖고 싶었던 것이라 그 질문 드리기 전에 미리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정말 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디지 풍수지리를 배우러 다니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 그런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그 풍수지리 하는 이제 그분이 풍수지리만 강의를 하면 괜찮은데 도자기를 또 팔았어요. 이게 그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순수하지 않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좋은 제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파는 제품이 그 도자기에서 생기를 발산한다고 해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도자기를 집에다 놔두면은 예, 재수가 좋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기운을 그런 것들은 이제 부인하고는 의견이 일치가 안 됐고. 집사람은 건강경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런 거 하냐고. 예. 도자기 값이 제법 비쌉니까? 조금 비쌌습니다. 쓸데없이 돈을 낭비했다. 예,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풍수지리를, 저도 풍수지리 강의를 꽤 오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풍수지리를 강의하는 사람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대로 풍수지리를 강의하는 사람은 신토불이, 우리 마음과 이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그 원리 하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디에다 묘자리를 쓰면은 좋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풍수지리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묘자리를 어디다 쓰는 게 좋으냐면, 내 자연은 내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이제 우리 제가 이런 말씀, 내 마음, 심의 무법, 내 마음 밖에는 이 자연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이런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만 있을 뿐이다. 심의 무법, 유식무경,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유식무경, 심의 무법 이렇게 요런 말이 있어요. 또 요런 말도 있습니다. 법의 무심. 내 마음이라는 게 뭐냐? 형상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자연이 그대로 내 마음의 표현이다. 이 자연을 떠나서 내 마음을 따로 찾을 수 없다. 이런 법의 무심이나 심의 무법이 이제 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내 마음의 표현이라면은 이 묘자리를 어디다 쓰느냐? 이제 이제 그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이 내 마음의 표현이고 그것이 또 모든 행과 불행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지리를 강의하는 사람은 그 자연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원리 하에서 강의를 할 때 금강경도 되고 풍수도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풍수하는 사람은 일체유심유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묘자리만 잘 쓰면 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그 사모님 말씀대로 우리 금강경 가르침과 서로 어긋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실제로 풍수지려는 사람의 말 듣다가는 어긋나는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금강경도 이해할 수 있는 풍수지리를 동시에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따르셔도 금강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사람은 그 자연의 내 마음의 표현이다. 요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풍수지리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상당히 잘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특히 불교 신자들 중에서 터널을 뚫었을 때 자연 파괴라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법정 스님 같이 큰 스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지동근, 만물 일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한 뿌리다. 만물은 내 몸과 똑같다.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 이런 옛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논리에 의하면 자연 파괴하는 사람은 악이 되는 겁니다. 환경 보호론자 그 말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표현이 자연이고 자연이 자연을 떠나서 또 내 마음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어느 것이 더 뿌리가 되고 있느냐, 어느 것이 더 주체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자연과 내 마음, 자연과 동일한 내 마음은 어떻게 보면 70, 80 요 수준의 내 마음과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불성이라는 큰 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의 말은 이 불성이라는 그 아주 내 마음속에 절대적인 이 존재를 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풍수지리 학자들의 말, 그것은 까딱하다 위험할 수도 있다. 물건에 그렇게 영향받는 게 아니거든요. 또 사람이 거꾸로 물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자기 같은 거 집에다 갖다 놓는다고 꼭 뭐 기가 돌고 이래서 뭐 맥반석에 뭐 저거면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건 이제 풍수지리 오는 사람들 영향인데 뭐 다소는 영향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뿌리 깊은 근원의 힘이 있어요. 그것을 나한테서 찾는 게 더 바람직하고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풍수지리학. 또 이제 그런 쪽에 같이 하는 분들이 운명을 감정하는 저게 있죠. 아니 사주 말고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그런 학문이 있어요. 명리학. 명리학 하는 사람이 풍수지리학도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주역, 그러니까 다 주역에서 나옵니다. 저도 주역도 조금 공부를 했는데 이 뿌리는 결국 일체유심조, 다 마음에서 나오고 이 마음은 또 자연과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주역이 성립이 되고 명리학이 성립이 되고 풍수지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따로 마음을 떠나서 그것만 설명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편견에 빠질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다 이해하는 그런 분들은 주역이나 명리학이 그것도 꽤 발견이가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 학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풍수지리나 황제내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황제내경의 본질을 그것도 다 일체유심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어느 것이 가장 상위의 학문이냐 이렇게 따진다면 저는 금강경 쪽을 더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은 개나 고양이를 안 키운대요. 이제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풍수지리나 명리학을 따르시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학문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